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하이데거와 사르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신론적 실존주의 배웠었죠? 유신론적 실존주의 누구누구 있었죠? 그쵸,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첫 번째 키에르케고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스퍼스 있었어요. 오늘은 하이데거와 사르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데거부터 한번 볼게요. 하이데거에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죽음으로의 선고예요. 죽음으로의 선고. 자, 이거는 현존재와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이데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현존재라는 단어예요. 자, 현존재라는 것을 하이데거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나요? 그렇죠. 누구나 죽음, 내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나요? 그렇죠. 좀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나요? 선생님도 죽음에 대해서 5살 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5살 때 알았어요. 그런데 그 5살 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내가 죽는다면 어떨까? 너무 무섭다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현존재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존재라는 말을 세계 내 존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현존재라는 것은 정리하면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현존재들은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계 내 존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그냥 계속 두려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쵸, 실존주의자인 하이데거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우리는 자기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차라리 죽음에 대해서 미리 달려가 보기로 결심을 해요. 죽음에 미리 달려가 보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보자 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이 무엇일까 딱 맞닥뜨려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성찰해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내가 죽음이 무섭다고 자꾸 회피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안에만 떨지 말고 차라리 죽음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라고 하이데거는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죽음과 직접 맞닥뜨려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본 결과 하이데거는 죽음이 뭔지 알 수 있게 돼요. 자, 하이데거가 생각한 죽음이란 뭐냐면 가장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고유한 거예요. 어떤 다른 것들로도 대체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극단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쵸? 대학에 떨어지는 거? 그쵸? 그것도 죽음보단 더하지 않겠죠. 코로나에 걸리는 거? 그쵸? 그것도 죽음보다 더하진 않겠죠.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극단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 우리가 언젠가는 없어진다라는 것만큼 확실한 가능성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가능성이에요.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직접 맞닥뜨려보고 성찰을 한 결과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고유하고 극단적이며 확실한 가능성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 결과, 이러한 성찰의 결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언젠간 죽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돼요.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이란 뭐냐면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 했죠? 맞아요. 자신의 삶을 자기가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이 주체적 삶인 거예요. 이렇게 하이데거는 현재의 삶,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로 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깨닫고 주체적 실존을 회복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데거는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이데거 말고 우리 다음에 사르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도 우리 양이 굉장히 적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사르트르는요, 크게 세 가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유의 부조리에 대해서 볼 거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실존을 강조했다는 부분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목수가 있어요. 목수가 책상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목수는 책상을 어떻게 만들게 되나요? 그냥 나무를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책상을 만들게 되나요? 아니면 책상이라는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책상을 만드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후자겠죠. 목수는 아무렇게나 만지다 보니까 책상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구상에 의해서 책상을 실제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르트르는요, 우리는 목수가 만드는 책상과는 다르게 인간은 어떤 목적이 있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먼저 구상이 되고 어떤 목적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일단 먼저 사람으로 존재하고 나서 그들의 현재의 됨됨이,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는 이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들의 됨됨이, 즉 그들이 지향해야 될 목적,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 자유의 부조리 부분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봤듯이 인간은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자유의 부조리란 말 왜 썼냐면요.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선택하고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유로울지 혹은 자유롭지 않을지를 선택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의 부조리라는 말을 쓴 거예요. 즉,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노트 필기 해놨듯이 큰 따옴표 봅시다. 인간은 이 세계에 던져지는 순간부터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선고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실존을 강조했다라는 점 보겠습니다. 사르트르는요, 자유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를 억누르는 세력에 대항해서 사회를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사르트르는 이 정도만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실존주의자 4명을 배웠어요. 첫 번째, 키에르케고르,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였죠? 야스퍼스. 세 번째, 하이데거, 그리고 네 번째, 사르트르 배웠습니다. 키에르케고르와 야스퍼스는 신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신을 믿지 않는 실존주의자였어요. 자, 이렇게 신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 4명은 실존주의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실존주의자들의 공통점을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을 중시해요. 주체적 결단이란 뭐죠? 그쵸,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럼 키에르케고르 먼저 볼게요.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선택을 얘기했었죠? 맞아요. 불안과 죄의 비극적인 순환 가운데에서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고 이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떤 모험을 해보죠? 그쵸. 심리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을 거쳐서 종교적 실존, 즉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러한 모험, 도전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어떻게 되죠? 맞아요.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주체적 결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야스퍼스는요. 그쵸, 야스퍼스는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한계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한계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타인과 연대하고 그리고 야스퍼스 역시 신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자에게 귀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한계 상황을 주체적으로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주체적 결단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하이데거 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어떤 주체적 결단을 했었죠?
맞아요. 하이데거에서는 우리가 항상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죽음을 맞닥뜨려서 한번 이 죽음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맞닥뜨린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렇게 알게 된 죽음이란 하이데거가 생각했을 때 뭐였죠? 맞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고유하고 또 가장 극단적이며 어떤 것에 의해서도 능가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 가치 있게 살자라는 것을 다짐하게 된다고 해요. 자,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이란 뭐라고 했죠? 맞아요. 주체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체적인 실존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존주의자 누구 있었죠? 맞아요. 사르트르 있었어요. 사르트르는 주체적 결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맞아요. 우리는 책상이나 어떤 다른 물건들처럼 목적이 정해지고 나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만은 존재하고 나서 자신의 본질, 즉 자신의 목적을 정해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듯 사르트르도 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을 중시한 것이죠. 자, 이렇게 주체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인의 삶을 중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맥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존주의자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보편적 본질을 중시하는 이성주의 철학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라는 거 무슨 뜻이죠? 맞아요. 본질이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사물의 성질을 이야기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사물의 성질. 자, 그런데 실존주의자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본질을 중시하는 이성주의 철학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쵸, 당연히 싫어하겠죠.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자신이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본질을 형성해 가는 것이지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본질, 보편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었죠? 그쵸.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중시하는 이성주의 철학을 비판해요. 실존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질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인간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보편적 본질을 중시하는 이성주의 철학을 싫어한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